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서 동일인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STR 분석법이라고 애초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얘는 뭐 할 거냐면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구간을 네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체 구간을 분석하니 하면 틀린 거예요. 알겠지? 특정한 구간을 조질 거고 그 구간 안에서도 뭐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건데 그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이야. 좀 더 볼게. 자, 그래서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체세포의 핵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한대요. 일단 상동 염색체 체크해 놓고 항상 장난치는 게 뭐냐면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야. 근데 이 상동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왔는데요. 체크 하나만 해놓고요. 자,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을 유전자로 포함하고 있는 DNA인데, DNA는 아데닌과 구아닌과 사이토신과 티아민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로 약 30억 개로 구성되어진대요. 됐죠? 그래서 이 염기들이 어떤 일련의 배열들을 하는데 그걸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 DNA라는 거는 일종의 유전 정보인데 상동 염색체에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 거고 DNA는 실제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을 거냐면 아데닌과 구아닌과 사이토신과 티아민 A, G, C, T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일련의 서열이 있을 거니까 배열이 될 거거든. 그 시퀀스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이건 약 30억 개 정도 있대.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상동 염색체 내에서 특정 위치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보면 특정 위치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가는 특정 구간이 있어.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요. 이거를 가지고 동일인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딘가에 묻어있는 내 DNA 샘플과 내 실제 DNA 샘플을 비교해보면 이게 내 건지 아닌 건지가 확인이 된다는 거 알겠지? 사람마다 구성 원리가 달라서 그래. 자, 그래서 이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의 위치가 잡아봐. 내가 특정 위치라 그랬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특정 위치를 특정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좌위라고 한대요. 동그라미처럼 해놨지만 실제로는 형광펜질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됐지? 좌위인데 봐봐. 자, 여기서 이 지문에서 좌위를 어디로 한 거야? 상단부랑 하단부에서 하단부에 어딘가에다 한 거 아니야? 뭐 대충 보기에는 오른쪽 다리에다 한 거 같은데, 그지? 저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 그림은 전부 다 페이크야. 알겠지?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알겠지? 다만 너네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거니까 위치 특정했네. 어디로 위치 특정했네? 하단부의 오른쪽 다리인가 보다.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이거 하단부의 오른쪽 다리라고 지문 안 나와요. 알겠죠? 절대로 그림이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 얘들아. 자,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좌위가 그림과 같이 이쪽일 때, 됐지? 이쪽에 있을 때 4Q 31.3일 때, 자, 이 좌위에서 4는 염색체 번호를 얘기하고 Q는 염색체 하단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1.3이라는 건 염색체 번호를 얘기해.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아니 애초에 지문에 염색체 하단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위라고 이 좌위가 이제 특정 위치인데 그게 이제 염색체 하단부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했겠어? 염색체 하단부에 있는 무언가를 했겠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 이 위치에 있는 애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조졌다 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위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좌표처럼 지정이 된다. 정도로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만 어떻게 그럼 나누면 되냐면 이렇게 나누면 되네요. 이해됐죠? 이 정도는 초기 해석이겠죠.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 건데 결국은 저걸 저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 좌위에서의 염기 서열은 CT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 왼쪽 염색체에서 3번,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5번 반복되고 있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림 이해해 보면 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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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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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TT 이렇게 5번 분석되고 있네. 요걸 이제 특정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봐봐. 얘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왼쪽부터 표기해서 3-5의 형태. 이런 게 장난치기 쉬운 거야. 이걸 거꾸로 해요. 알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가 몇 번 배열되었는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몇 번 배열되는지를 갖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갑이라는 친구는 뭘 가지는 거냐면 저 특정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표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를 나타낸 STR을 분석해서 3-5라는 결과값을 표현하는 건 게 DNA 프로파일이라고 한대요. 프로파일 상관없어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자위를 표준으로 하여서 20개의 자위가 표준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개의 특정 위치가 있다는 거야. 20개의 특정 위치가 표준인 거고 거기를 찍어가지고 과학수사에 이용하고 있는데 비교 샘플의 DNA 프로필이 20개 자위에서 모두 동일하면 100%의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네, 그지? 20개를 다 확인해서 얘가 다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다 동일하면 동일인인 거야. 자,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심지어는 뭐가 높을수록 자위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정밀하겠지? 그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지금 20개를 쓰고 있지만 이게 표준이지만 지금도 문제가 없지만 이거보다 더하게 되면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확도가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위의 개수는 정밀도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하나 나와야 돼. 이해되니? 지금 20개잖아. 20개보다 더 늘어나면 20개가 어떻다니 없어? 20개보다 더 늘어나면 정밀도가 늘어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하고 문제 볼까요? 간단해.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잘 봐. 1번. 자, 위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사람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가 다르다. 이거 장난친 거지? 배열이 다른 거지. 염기는 4개밖에 없는 거야. 4개의 배열이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2번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한 쌍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치? 상동 한자잖아요. 까막눈이 나도 알잖아, 이 정도는. 그치? 모양이 비슷하다 이런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특정 위치라 그랬으니까 위치부터 파악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이거 틀렸죠. 자, 20개의 표준 자위에서 염기 서열의 STL이 나타난다. 됐지? 나야 돼. 나야 인간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STR 분석법은 DNA는 30개의 염기 중에서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좌위라는 특정 위치를 특정했고 그리고 이걸 20개 정도로만 하는 거니까 35개 중에서 아주 일부 구간만 대상으로 한다. 틀린 말이 아니네. 그죠? 자, 정리가 됐네. 자, 2번 보자. 자, 이런 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최근에 수능에서는 2점짜리로밖에 안 나오는데 애들의 말에 따르면 오답률이 얘가 제일 높아. 이런 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건 애들이 오히려 안 틀린다. 선생님 왜요? 이거 뻔하거든. 이거 되게 문제가 쉽게 나와요. 이따 나하고 보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는 것들은 혹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들은 3점이긴 하지만 의외로 문제 풀면 쉬워. 뭐가 어려워? 이런 단순 추론이 훨씬 어렵게 나와요. 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알겠죠?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나 때는 이게 3점이었거든. 그래도 애들이 긴장하고 보게끔 했어요. 요새는 2점인데 더 어려워. 내가 볼게. 알겠지? 보자.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NA에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서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하겠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특정 위치를 우리가 체크하는 건 결국 뭔 거냐면 여기에서만 반복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한테 핵심인 건 뭐냐면은 염기 서열의 반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20개만 특정하게 했겠니? 만약에 저게 저렇지 않다라면 됐지? 만약에 저게 저렇지 않다라면 아무데나 찍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는 반복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반복을 모든 인간들이 하는 특정 위치를 특정한 게 20개밖에 없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낸 걸로. 알겠지? 전 인류적으로. 그래서 저걸 찍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1번이 가장 적절한 게 아닐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이렇게 하고 답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불안해서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번이 일단 답인 것 같은데 됐지?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체 번호가 서로 다르겠고 이랬단 말이지. 다시 상동 염색체에서는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계한테 하나 받고 모계한테 하나 받을 건데 그럼 염색체 번호가 같아야 되잖아. 동일한 위치니까. 이해됐어? 뭐 그렇겠지, 그지? 뭐 지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르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 세 번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애들이 푸냐면은 이거 봐봐.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지 안 같은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문에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건 모른다가 답이기도 해요. 지문의 추론 내용에 좀 어긋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봐봐.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부계와 모계에서 하나씩 물려받는다 그랬어. 상동 염색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하나씩 받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서는 같겠지 라고 한 거거든. 이해되지? 그런데 염색대 번호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뭐 염색대 번호가 같겠지 똑같은 거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모른다가 답일 수도 있고 같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아니다는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다르다는 아니야. 그지? 3번. 동일인에서 서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좌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죠. 달라요? 같아야 동일인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틀렸고 4번. STR 분석법에서는 네 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세요. 모두 반복되는 건 얘기가 없었어요. 이 중에 일부가 반복되거나 그럴 거야. 아까도 우리가 예시 들었던 게 CTTT잖아. 일부만 반복됐잖아. CT 2개만.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위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조금 별게 없는데 1, 2번이 좀 헷갈렸을 수는 있겠다. 다만 2번은 어쨌든지 간에 같거나 모른다로 어쨌든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면 1번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심지어는 아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추론하는 거라서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석 가게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손톱을 갖다가 확인하고 DNA를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을 지목했는데 을의 모발로 DNA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범인의 손톱의 DNA와 그리고 모발의 DNA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위치는 항상 이렇게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지? 요거 가지고 아마 장난을 칠 거야. 근데 내가 맨날 까먹으니까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면요. 4는 염색체 번호예요. 그리고 P랑 Q인 거는 하위 상위일걸? 염색체 하단부, 상단부, 상단 하단. 그리고 33.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염색대 번호야. 됐죠? 여기는 전부 다 Q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단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해됐죠? 이렇게 체크해놓고 문제 푸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1번부터 쭉 봅시다. 범인은 7번 염색체 하단부에 7번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야. 7번 염색체 하단부 Q인 거죠, 그죠? 예. 뭐가 반복될 거냐면 GATA라는 배열이 4번 반복되는 DNA를 가지고 있다. 4번 반복되나요? 4번 반복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니? 그지? 결과값에서 여기 나와 있지? 그지? 4번 반복되는 친구가 있네? 그지? 맞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걸 고르면 돼요. 범인은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좌위를 하나 이상. 이거는 지문을 읽었으면 알아. 좌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몇 개 써요? 20개를 표준으로 쓰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맞지? 안 읽어도 돼요. 2번 맞는 거고. 3번.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을의 5번 염색체가 2번 이상 분석에 확인된다 그랬어. 그래서 5번 염색체를 보니까 5번 염색체는 얘랑 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2번 확인됐네. 염색대 번호가 다른 거지. 5번에 있는 친구들이 2번 이상 확인됐네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잖아요. 맞네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야 그냥. 4번. 을이 범인이라면 1번과 3번에서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AG, AT 반복 횟수의 합이 12보다 클 순 없대요. AG, AT가 어디 나오냐면
5번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1번에서 3번이네. 좌위로 치자면은. 근데 그게 합이 12보다 클 수가 없대.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더하면 되잖아.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몇인데? 5 더하기 3 8이고 2 더하기 7은 9고 이거 더하면 얼마야? 너무 어렵다. 17이지. 17보다 클 수 없다가 아닐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물어보잖아 얘들. 아 문제를 풀어야지. 응. 응. 맞아. 잘했어. 뭔지 모르지만, 그지? 뭔지 모르지만 얘랑 동일할 거고 얘랑 동일할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5 더하기 2는 7이고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12보다 클 수는 없네요. 원래 10보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12로 나눠준 것 같아. 그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5번. 의뢰 분석 결과가 2에서 4-8로 나왔고 2에서 4-8로 나왔고 그 다음에 20에서 8-4로 나왔으면 그럼 하나는 일치하고 하나는 안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20의 결과값만으로도 의를 범인으로 확정할 수 없죠.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저 좌위에 따라서 좌위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한 개가 맞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한 개 맞는 걸로는 범인으로 확정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결국 지문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나와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봐봐. 이게 보기의 내용하고 상관이 있어? 저 표를 꼭 봐야 돼? 아니 물론 보긴 봐야지. 이게 수저니까.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지 맞지? 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늘 출제돼요. 잘 낸 문제야. 4번은 넘어갑시다. 한국인인 맞춰야 돼요. 1번이 틀렸어요. 됐죠?